겨울만 되면 유난히 피부가 간지럽고 살짝만 긁어도 하얗게 일어나고 심하면 따갑기까지 하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겨울철에는 누구라도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습도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 중에 머무를 수 있는 수분량이 확 줄어듭니다. 같은 집, 같은 난방이어도 겨울에는 바싹 마른 공기가 피부의 수분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죠. 그래서 평소처럼 생활에도 피부가 자꾸 당기고 간지럽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가장 바깥층에 있는 지질층 즉 수분을 붙잡아주는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수분이 훨씬 쉽게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로션을 안 발라도 괜찮았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바르는 족족 금방 말라버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크게 작용하는 게 난방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하긴 해야 하지만 너무 건조하고 뜨거운 실내 공기는 피부를 더 빠르게 말립니다. 특히 온풍기, 바람 나오는 히터는 피부를 바로 공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쐬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유분이 확 날아가 버려서 하루 종일 당기고 거칠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안 습관도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겨울이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뜨거운 물로 오래 씻거나 클렌저를 여러 번 사용하면 피부에서 지켜줘야 하는 기름막까지 함께 씻겨 나갑니다. 그러면 몸은 계속 물기를 잃어버리고 피부가 스스로 보호할 힘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이유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겨울에는 땀도 덜 나고 덥지도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피부도 결국 몸에서 나오는 수분을 받아먹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 전체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까지 메마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겨울에는 공기 자체가 건조하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고 실내 난방 뜨거운 물물 섭취 부족까지 겹치면서 피부가 더 빠르게 건조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엔 괜찮던 분들도 겨울만 되면 간지럽고 따갑다고 호소하시는 거죠.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건조해졌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단순히 좀 건조한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신경 좀 써야 한다는 수준이 되면 몸이 몇 가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데 이게 반복되면 피부 장벽이 더 크게 무너져서 염증이나 가려움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가려움입니다. 특히 샤워하고 나왔을 때, 잠자기 전에 혹은 난방 켜놓고 가만히 있을 때 가려움이 심해지면 건조증이 꽤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경이 과민해져서 약한 자극에도 가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긁으면 잠깐은 시원한데 곧바로 더 심하게 가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신호는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입니다. 살짝 손으로 쓸어만 봐도 허옇게 일어나거나 특히 종아리 팔등 부분이 하얗게 들뜬 느낌이 난다면 피부 표면에 수분막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말라버리고 하루에 여러 번 덧발라야 조금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세한 갈라짐과 따가움입니다. 심한 분들은 샤워 후나 외출 후에 따끔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옷이 스칠 때도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피부 바깥층이 갈라지면서 작은 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로 공기나 먼지 같은 자극이 닿으면 금방 붉어지고 따갑게 반응하게 됩니다. 단순한 건조증이라도 2단계로 넘어가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가 쉽게 붉어짐입니다. 건조증이 심하면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아주 약한 바람, 스카프가 스치는 정도만으로도 피부가 금방 빨개집니다. 특히 목, 가슴 위쪽, 얼굴이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벽 손상이 꽤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수면 중 가려움 증가입니다. 밤에 누워서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고 낮에는 못 느끼던 가려움이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자다가 긁느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라면 생활의 질까지 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긁은 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긁고 나면 붉은 줄이 오래 유지되거나 빨리 퍼렇게 멍처럼 변한다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단순 건조증이 아니라 습진이나 피부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호들이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단순한 겨울 건조함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때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식품이 도움이 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을 잡으려면 단순히 겉에 로션만 바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피부는 땅처럼 겉만 촉촉하다고 해결되지 않고 안쪽에서부터 수분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오래 유지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몇 가지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있어야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 바깥층의 지질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질막이 단단해야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외부 자극도 덜 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지질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오메가-3 음식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식단에서 꾸준히 챙기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피부가 산화돼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마르면서 빨갛게 되거나 따갑게 되는 걸 진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오메가-3처럼 지질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줘서 건조증 완화에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섭취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어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영양소는 피부 재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건조해서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난 부분이 빨리 회복되려면 피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데 비타민 어가 바로 그 과정을 돕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는 시기에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긁은 자국이 오래가는 건조성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는 감기 예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피부 보습과 재생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수인데 콜라겐이 충분해야 피부가 탱탱하게 유지되고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콜라겐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C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이 보습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피부가 상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인데 건조해서 갈라진 부분을 빨리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작은 염증이 생기기 쉬운 건조성 피부에 아연이 부족하면 붉어짐이 오래가고 한번 생긴 트러블이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수분 자체입니다. 겨울에는 많은 분들이 물을 반 이상 덜 마십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피부가 좋아지나?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실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몸속의 수분이 충분해야 보습 기능을 하는 모든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메가-3 비타민, E 비타민, 어비타민, C아연 그리고 꾸준한 수분 섭취 이 6가지가 피부를 안쪽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다음 4번에서는 실제로 이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시니어분들이 섭취하기 좋은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로션이나 보습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에서부터 수분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식단에 조금만 변화를 줘도 피부 당김이나 가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겨울철 보습에 특히 좋은 음식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바깥의 지질막을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 보습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지질막이 얇아지는데 연어처럼 지방질 좋은 생선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훨씬 덜 당기고 목욕 후 가려움도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비타민 D와 단백질도 많아서 피부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천연보습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가 말랐을 때 나타나는 따가움과 붉어짐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건강한 지방이 많아서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효과도 큽니다.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얹어서 가볍게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E이 매우 풍부해서 피부 재생력을 끌어올려줍니다. 건조해서 갈라졌던 부분이 빨리 회복되고 긁어서 남은 자국이 오래 안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소화도 부담 없고 겨울철에도 쉽게 구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꾸준히 챙기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비타민 E, 아연까지 한 번에 들어있는 보습 종합 세트 같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만 드셔도 피부 당김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잘게 부숴서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소금이 있는 제품은 염분 때문에 오히려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렌지 키위 같은 비타민C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라서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주고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겨울철에 콜라겐이 떨어지면 피부가 더 얇아지고 예민해지는데 과일 한두 개만 더 챙겨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식후에 오렌지나 키위 하나만 더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중요한 영양소가 겹쳐 있기 때문에 따로 복잡한 조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 섞어도 피부 건조증 완화에 충분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음식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건조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음식과 습관을 같이 조심해 주셔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건조함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짠 음식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원래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부까지 수분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물 많은 음식, 젓갈, 짠찌개, 라면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고 나면 입이 마르고 피부도 함께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피부 속 콜라겐이 손상됩니다. 콜라겐이 약해지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수분을 붙잡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증이 더 쉽게 심해집니다. 과자, 빵, 케이크, 단 음료 등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특히 피부가 거칠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데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등을 자주 마시면 피부가 유독 당기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미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12잔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입니다. 겨울에 춥다 보니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시거나 탕에 오래 계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이 빠르게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피부가 더 따갑고 가려운 악순환이 생깁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훨씬 좋고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내 난방 과다입니다.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실내 습도가 2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피부는 몇 분만 해도 수분이 증발합니다. 히터 바람을 바로 쐬는 것도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가능하면 가습기 사용, 빨래 건조 후 자연 습도 유지 등으로 실내 공기를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간과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겨울에는 몸이 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하루 수분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는 금방 메마르게 됩니다.
따뜻한 물, 보이차, 보리차 등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피부 보습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짠 음식, 단 음식, 카페인 과다, 뜨거운 물, 샤워, 난방 과다, 물 부족. 이 6가지가 피부 건조증을 확실히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피부 건조증은 결국 하루하루 어떻게 먹느냐,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금방 좋아질 수도 있고 계속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니까 너무 복잡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반복할 수 있는 루틴만 만들어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는 시니어분들이 실천하기 쉽게 하루 식단 루틴 형태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비타민C와 오메가-3을 함께. 아침 식사 후 과일 하나만 추가하셔도 피부 보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나 키위 같은 비타민C 과일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밤새 건조해진 피부를 다시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더하면 오메가-3와 비타민 E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아침부터 피부 보습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씹기 불편하신 분들은 잘게 부숴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조금 더. 점심에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아보카도를 곁들인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생선의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아보카도는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보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만약 외식이 많으시다면 생선구이 정식, 두부 아보카도 샐러드처럼 간단하게 선택 가능한 메뉴로 바꾸기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보습 간식으로. 피부가 마르기 쉬운 분들에게 가장 좋은 간식은 고구마입니다. 비타민 어베타카로틴과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돕고 포만감도 좋아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따뜻하게 쪄서 조금씩 드시면 속도 편하고 피부도 훨씬 안정됩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알만 추가해도 보습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저녁에는 섬유질과 회복을 돕는 음식 중심으로. 저녁 식사는 너무 짜지 않게 국물 적은 메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과하게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유발해서 오히려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 루틴도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갈증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면 마시기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중간에 1컵, 오후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1컵. 이렇게 3번만 루틴으로 만들어도 피부가 훨씬 촉촉해집니다. 물만 잘 챙겨도 보습제가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꼭 함께 실천. 이건 식단은 아니지만 효과가 너무 커서 반드시 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샤워하고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피부 속에 수분이 잠깐 머물러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3분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가려움과 당김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과일과 견과류, 점심 생선이나 아보카도, 간식 고구마, 저녁은 싱겁게. 그리고 물 3회 루틴과 샤워 후 보습. 이 6가지만 습관처럼 반복하시면 피부 건조증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올 겨울 이 영상으로 피부 건조증에서 벗어나셔서 촉촉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